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찾아뵙겠습니다. 10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올 한 해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올 한 해는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그 사사로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큰 어떤 우리가 사건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꿈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되돌아보는 과거의 것 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어떤 한 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외부에서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현병 환자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보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는, 뭔가 이렇게 화가 많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전부 다 따로따로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 것과 얘기하고 자기 것과 함께하는, 누군가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사로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춤을 추고 뭔가를 얘기를 하는, 이런 모든 사사로운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 화가 날 일이 상당히 많다 하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의 원인은 타인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만 꼭 아시면은 그 화를 오래 내지는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화나는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우리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무술일주, 무술일주의 그 씨앗의 본연의 특징적인 모습과 무술일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연들의 12운성의 모습, 그리고 무술일주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운을 흘러갈 때 일주와 그 계절만을 대입해서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술일주 자체는 딱 이렇게 글자만 보더라도 일단 무술이라는 자체, 간여지동에 무토라는 큰 산 속에 다시 또 술토라는 아주 큰 산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첩첩산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던데, 자, 이만큼 무술일주는 굉장히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아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남녀 모두 말이 없고 말수가 굉장히 적고 그 속내를 알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정말 무술일주가 한번 한다라고 하면 하는 사람, 또는 무술일주가 나는 안 한다라고 하면 정말 안 하는 사람, 정말 이렇게 뭔가 내면의 어떤 그 기운과 외적으로 보이는 기운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일이 딱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술일주는 대체적으로 말이 없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도 쉽게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점에서 보면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술이라는 개강살에 천간지지가 모두 같은 어떤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라는 이 강한 기운, 그리고 술토라는 진술이 아니고 술해, 라망을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개강살의 라망에, 그리고 비견이라는 이 간여지동,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인연이 상당히 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장간 속에
신금과 정화, 무토라는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정화라는 이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자,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아주 작은 촛불에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자, 정화의 본연의 목적은 음지에서 그 빛이 난다라는 거죠. 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자, 무술의 어떤 인생은 어두운 곳에서 그 사람들의 길 잃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자, 종교적인, 자, 이런 어떤 모습이 강하게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이 에너지가 상관에 들어가는데, 자, 상관이 지금 묘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술 자체만으로도 보기에도 이 산과 산이 겹쳐진 아주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에너지, 굉장히 묵직한 에너지인데, 자, 상관이라는 이 에너지는 뭔가 표현하고 나를 나타내는 에너지인데, 자, 그것이 바로 묘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나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자, 그런 어떤 일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화라는 어떤 이 종교적인 촛불의 의미, 자, 정화가 무술에게는, 자, 정인이라는 어머니 인성입니다. 자, 어머니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 또는 종교와 인연이 많은 어떤 어머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어머니의 인연으로 나도 함께 그 종교의 어떤 인연으로 함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자체가 어떤 무술의 그 깊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어떤 정말 나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어떤 하나의 칼이다, 마음 속의 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술은 내가 뭔가를 한번 이루어내겠다, 이것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하면 남들에게 잘 표현을 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분명히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한 힘이 있다, 마음속에 품어둔 굉장히 강한 어떤 나의 칼이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자, 깊은 산 속에서, 자, 초를 켜고 그리고 이 칼을 들고 있는, 자, 이 모습은 딱 어떤 무속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무속인들 보면 칼로서 어떤 그 행위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무속과도 인연이 많고, 자, 종교와도 인연이 많고, 어쨌든 간에 이 어린 시절은, 젊은 시절은 그냥 평범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이 굉장히 힘든 어떤 고난의 그 길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 종교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술 자체가 만약에 여자다라고 할 때, 자, 이렇게 강한 큰 산 속에, 이렇게 강한 토의 기운 속에 남편이라는 목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목이 이 거대한 산에 뿌리를 내리고 대작할 수 있을까? 자, 굉장히 남편 인연이 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술일주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이렇게 이루어내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나무라는 남자 입장에서 자식의 인연,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인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살아가는데 굉장히 아픔이 조금 느껴지는, 자,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첩첩산중에 촛불을 켜고 있는 사람, 자, 굉장히 이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 아니고 외롭다 못해 굉장히 외로운, 고독을 씹어가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깊은 산 속에서 초를 켜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인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세상에서 모든 인연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놓고 종교인의 삶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나도 모르게 이 세상과
등을 지면서 종교인의 삶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무술일주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 인생의 삶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2운성 인연의 모습, 무술일주를 인연하고 있는 이 인연들의 12운성의 모습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자, 지장간 속에 신금이라는 상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는 이 상관이, 자, 안 그래도 무술일주는 말이 없고 굉장히 무뚝뚝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내는데, 상관이 묘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사람은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물어도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상관을 보니까 묘궁의 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지만 또 굉장히 남자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인데 남자 같은 여자, 뭐 굉장히 믿음직한 모습이지만 여자에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믿음직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조금 이렇게 생활이 아마 이렇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식상이라는 모습은 또 여자 입장에서 자식이라는 에너지가 되는데, 자, 자식이 묘궁에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일단 이 관대라는 어떤 성공과 출세의 모습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묘궁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이 자식이 성공과 출세를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내가 하게 된다면, 자, 묘라는 어떤 육체를 쓰는 영역이 아니고 뭐 연구를 한다든지 머리를 쓴다든지, 자, 이런 어떤 지식의 영역에서 만약에 내가 그 길로 갔을 때 이 자식은 출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식상이 묘궁에 되어 있다라는 것은, 자,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식으로 인한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는 뭐 자식을 갖지 못해서 뭐 불임이 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식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인성이라는 정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입니다. 자, 정인은 묘궁의 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양 12신살의 양 1000살입니다. 자, 하늘이 주는, 자, 일입니다. 하늘이 부여해 주는 나의 책임감. 자, 어떻게 보면 묘궁의 양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종교적인, 자, 그런 어떤 공부, 또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 쪽의 공부, 자, 이런 쪽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잡아가더라도, 자, 굉장히 영성이나 철학이나 또는 종교적인, 심리적인, 자, 이런 쪽의 공부가 상당히 맞고,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업을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밝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촛불 같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은 또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어머니가 묘궁의 양으로 있다라는 것은, 자, 어머니가 묘궁의 양이다라는 것은 모양 자체가 굉장히 아픈 어머니입니다. 또는 몸이 아프지 않으면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가 뭐 어릴 때 이혼을 통해서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된다든지, 또는 뭐 어릴 때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 엄마와 함께 살 수 없는, 자, 이런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슴 아픈 사연. 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한때는 그런 어떤 모양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 어머니가 묘궁의 양이다라는 것은 사람을, 특히나 영적인 일을 하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또는 어떤 심리적인, 자, 이런 쪽에서 어머니가 일을 하는, 자, 그런 어떤 분이다. 그런 쪽에 관련된 교육 사업이나 교육에 관련된, 자, 이런 일을 하시는 어머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이런 쪽에 일을 가져서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무술일주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어머니의 어떤 그 길로 함께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니가 무술일주를 그 길로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가자라고
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술일주의 비견입니다. 무토라는 이 비견이 또 지장간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비견은 묘궁의 묘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주변 인연. 자, 가족으로 한번 본다면은 형제 자매. 자, 묘 속에, 또 깊은 묘 속에 내 형제가 파묻혀 있다라는 것은 뭐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돈독하게 지냈지만 뭐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본의 아니게 멀리 떨어져서 뭐 한 사람은 외국에서 산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정이 조금 멀어지는,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는 뭐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자, 동생은 아버지가 키우고 뭐 나는 어머니 밑에서 크고, 자, 이런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또는 어떤 형제들과의 어떤 관계 면에서 크면 클수록 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대면대면한 관계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는 묘궁의 묘라는 이 표현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갖기 이전에, 나를 출산하기 이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와 같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어떤 유산이나 낙태를 경험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어떤 만약에 유산 낙태를 하지 않았으면 나의 형제 자매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 어떤 존재들이 묘라는 속에 굉장히 깊게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또 보면서 비견이 묘궁의 묘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어떤 그 자식에 대한 아픈 부분이 또 느껴지는, 자, 이런 어떤 기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뭐 아니면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에 뭐 한 아이를 잃어버렸다든가 먼저 아이를 보냈다든가, 자, 이런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머니가 자식으로 인한 어떤 고통을 겪었다라고도 비견의 묘궁의 묘라는 이 에너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 임수라는 이 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는 재성은 묘궁의 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무술에게 굉장히 건조한 땅인데, 자, 이 수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수는 무술에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금수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무술의 인생은 굉장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수라는 재성을 한번 보게 되면 묘궁의 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묘궁의 대. 자, 묘궁이 되기 때문에 이 재성이 묘궁의 대라는 것은 뭔가 돈의 인연이 약해 보인다라는 거죠. 돈의 인연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 장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본다든지, 자, 이런 것은 조금 약하다, 자, 맞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금수 대운을 만나서 사주가 굉장히 중화가 잘 되고 했을 때는 또 한번 해볼만 하지만, 자,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장사나 사업 쪽에서는 그 기운을 끌어오기가 상당히 약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성이란 에너지입니다. 관성이란 에너지. 자, 관성은 뭐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겠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입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묘궁의 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묘궁의 양. 자, 남편이란 사람이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종교 할인 또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의료계통이라든지, 자, 이런 쪽에 종사하는 남편을 내가 만났다 할 때는 굉장히 남편 역할을 잘하는 남자를 만났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일을 하는 남편이다 라고 할 때는, 자, 그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허약하고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병에 이렇게 걸려서 나와 인연이 짧아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든지, 내가 직업적으로 종교나 할인, 뭐 의료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뭐 영성이나 심리 쪽으로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괜찮지만은, 내가 그냥 평범한 일을 하고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자식이 뭔가 굉장히 허약하고 아픈 모습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식과의 인연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술은 묘궁의 대, 묘궁의 양, 묘궁의 묘, 묘궁의 대.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인연관계가 묘라는 이 궁 속에서 대와 묘, 대와 양, 자 이렇게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인연과 뗄 수가 없는 자 이런 어떤 인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일주는 종교 인연과 또는 철학이나 영성의 자 그런 어떤 쪽으로 나의 한번 그 나갈 길을 한번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길로 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운이 이렇게 막 튑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술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사계절을 대운을 통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주와 계절만을 간단하게 대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묘진이라는 봄의 계절입니다. 자, 무술에게 임묘진이라는 계절은 자, 인월이나 묘를 보게 되면 자, 인호술, 묘술, 합화. 자, 화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무술에게 이 화기가 많아서 굉장히 건조하고 목이 마른 이런 상태인데 자 임묘진 월에는 관성이 이 목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기가 더 이렇게 커져서 토의 기운이 더 커져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느 한 곳에 내가 정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자 그런 어떤 쓸쓸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결국에는 또 산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인연을 할 자 그런 어떤 가능성이 많은 임묘진 대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옴이라는 인성의 계절입니다. 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기가 강해지는 자 이런 계절에 자 굉장히 수라는 에너지가 더 바짝바짝 말라버립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흙 속에 수분이 하나 없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 나무라는 이 자식이 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예 이럴 때는 자 자식을 얻을 수 없다 무자 팔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굉장히 내 건강도 굉장히 건강적으로 좋지 않고 직업도 내가 우리가 얘기하는 반듯한 직업을 구할 수가 없고 특히나 또 이렇게 화기가 강하다 보니까 여자라는 이 인연도 내가 내 여자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여자가 없고 자, 이 모든 면에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조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 산으로 정말 들어간다든지 또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상태에서 좀 더 뭔가 돈을 벌려고 일을 벌리다 보면 잘못하면 정말 감옥에 갈 수 있는 장기수로서 오랜 동안 세상과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유술의 가을입니다. 자 신유술의 식상의 계절인데 자 이때는 이제 식신생재가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자 사주의 구성에서 이 금의 기운이 이렇게 신유술 월에 강해질 때 재성이라는 수가 만약에 있다 할 때는 굉장히 식신생재로서 인생에 이때는 사업이나 장사를 해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운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술이라고 해서 장사 사업이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주에서 중화가 일어나고 특히나 이 식신의 기운, 상관의 기운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가고 거기다가 재성의 어떤 힘까지 이렇게 불러줄 때 이렇게 힘을 합쳐줄 때 굉장히 사업 장사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자, 이때는 굉장히 인생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이라는 해자축을 보겠습니다. 재성의 계절입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여자, 자, 이 수기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땅에 이 수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이제 숨통이 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만약에 내가 뭔가
한번 뭐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펼치고자 했을 때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꼭 여자분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의 아내가 크게 나의 어떤 회사에서 역할을 하지 않아도 함께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앉아만 있다가 나중에 뭐 집으로 간다든지 하더라도 항상 아내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항상 이때는 내 운을 틔워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물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아내의 어떤 힘은 배제하고 나 혼자서만 이렇게 가고자 한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겨울에 무술, 해자축에는 아내와 함께 뭐든지 하시면은 굉장히 운이 빠르게 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술일주의 그 씨앗의 특성과 무술일주를 둘러싸고 있는 12운성의 인연들의 그 12운성의 모습, 그리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의 자, 인생의 사계절의 모습을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내년 신축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